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했었고 라이딩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우리 동호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함께 영어를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는 회원님은 평소에도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 동호회가 생각보다 자전거를 많이 같이 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평소에 러닝을 좀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몸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죠. 80km 좀 안 되는 거리긴 한데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어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가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라이딩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호회의 특징은 자전거를 타다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사람들이 제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자전거를 함께 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합류했던 분은 이분은 아닌데, 처음으로 합류했던 분도 애매한 흔히 이야기하는 저가 유사 MTB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함께 가시는 분도 처음에는 저가의 유사 MT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처음 와서 하신 얘기가 한 30만원 주고 한 2, 3년 전에 구입했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좋은 자전거는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 MTB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MTB도 어떠한 샵에 갔더니 이것은 MTB가 아니라 유사 MTB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단어가 좀 마음에 꽂혔는지 쉽게 그 자전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의 상태를 혹은 레벨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가형 유사 MTB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은 사용하는데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먼저 로드로 입문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자전거가 MTB에 비하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MTB에서 로드 자전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잠깐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로드를 함께 탈 수밖에 없는 게 속도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로드 팀이 구성이 된 거죠. 하이브리드로 중간에 간 이유가 뭐냐면, MTB는 자세가 굉장히 그래도 편한 편이잖아요. 제가 로드를 타고 있으니까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가져온 게 하이브리드 자전거였는데 결국은 다 로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도 바꿀 때는 고가의 자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로 바꾸셔가지고 지금은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는 분은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닙니다. 기계식 105를 가지고 있는 예거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자전거를 타시는데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죠. 우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시면서 잘 타고 계시고요. 또 함께 적당한 수준에서 타다 보니까 장비 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휠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장비 부심이 없어서 좋은 팀이고, 또 사이클복 같은 경우에도 비싼 의류를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 타는데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에 굳이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다 나이도 있으시고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자전거, 비슷한 정도의 사이클복. 그래서 우리끼리 탈 때에는 비싼 자전거에 대한 로망이나 또 비싼 브랜드의 의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로망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S웍 같은 거 지나가면 야 S웍이다 라고 하지만 굳이 저거를 타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죠. 어쨌든 이 회원분하고 함께 라이딩하면서 함께하는 라이딩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격상 솔로 라이딩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실력이 월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서포트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솔로 라이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함께하면 재밌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이 동호회에서 빨리 가려고 해도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고 해도 혼자 가야 됩니다. 이 동호회에서 저처럼 150km, 160km씩 타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100km가 거의 한계점이거든요. 나이가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전거를 좀 준비해서 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의 100km가 한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가면서 느낀 거는 그냥 같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평속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페이스를 가지고 갈 수 없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여전히 즐길 수 있고 원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함께 하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동호회 분들의 어떤 부심이 없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전에는 힘들어서 쉴 때 누군가가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응원들이 뭐 예의상 의뢰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마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런 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움의 포인트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개인적으로 사는 게 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이 덜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보급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뭐가 박혔는지 계속해서 펑크가 많이 나는 상황에 있었고, 또 기재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전거 한번 잡아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의 힘이 필요했다면 이제 누군가가 하나 자전거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한 80%만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20%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고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덜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혼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라이딩 할 때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면 사실 식당 찾아가서 기다리고 밥 먹고 또 자전거는 밖에 서 있으니까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김치 육개장 라면 하나 하고 삼각김밥이나 일반 김밥 같은 거 하나 같이 먹으면서 탄산 한 잔 마시면 저는 그게 해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저에게는 즐거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가신 분은 사실 식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까 하다가 우리 동호회 단톡에 우리 영월 간다 라고 했더니 영월에 올갱이 해장국이 맛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갔는데 영월역 앞에 이제 식당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임시 공휴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관광하러 굳이 영월까지 올 이유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게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유독 한 가게만 사람이 줄 서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기가 정말 맛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실패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고 뭐 두세 명 더 늘어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음식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음식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갱이 해장국 한 그릇씩 시키고 감자전도 팔아갖고 감자전을 또 하나 시켜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혼자 식당에 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뭐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양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명이 가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니까 외로움도 즐기는 저였지만 그냥 외롭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그냥 막연한 편안함이 이제 생기고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딩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힘들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천에서 영어를 왕복하는 과정에 어필이 꽤나 있습니다. 못 갈 정도의 힘든 어필은 없지만 그래도 어필이 나름 몇 번 있는데, 어떤 어필은 그분이 먼저 올라가기시기도 하고 어떤 어필은 또 제가 잘 올라가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올라가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서로 응원해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평소에 어필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내려가는 거죠. 뭐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주거나 혹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고 도전하고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그 순간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호회가 긴 코스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100km 이상 간 적이 두세 번밖에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3시간 이상 넘게 함께 타게 되니까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좀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 팀들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모여서 라이딩도 하시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솔로 라이딩을 하시다가 동호회 활동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호회 활동에 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비 부심이라든지 고가의 자전거를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의류를 또 자랑하듯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솔로 라이딩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내어놓기도 하시던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장비 부심, 의류 부심, 그리고 초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을 이제 주로 불만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동호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느려서 우린 버리고 간다 표현하는데 뒤에 버려지는 사람들끼리 잘 옵니다. 그 불만도 없고요, 손가락질 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우리는 만나는 곳이 또 있어요. 코스가 거의 동일하니까 또 거기서 만나서 같이 쉬고 잘 놀고 그렇게 하는 동호회여서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즘 라이딩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솔로 라이딩이 점차 늘어날 것 같고,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스트라바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아침마다 자기 동호회 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셔서 가끔 코스에서 마주치고 인사도 하긴 하는데요. 그분도 한 6명 정도 모여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침에 라이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모아서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고, 서울은 사람이 워낙 많고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니네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좀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 함께하는 그 기쁨을 좀 알아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전거 시장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고 또 자전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인프라가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국토종주길이 생각보다 잘 돼 있고, 저도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잃어버려서 좀 안타깝지만 동해안 종주하고 제주도 종주만 끝나면 그랜드슬램을 이제 달성하게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이 좁은 나라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요, 그 관리가 안 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나마 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자전거 도로가 그래도 유지 보수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보면은 뭐 풀도 안 베어져 있고 2차선 도로인데 시멘트 다 떨어져 나가 있고 풀을 베지 않아서 2차선인데 1차선으로밖에 못 가는 그런 좁은 길로 바뀐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그나마 태풍이 왔으니까 치워야 되니까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관리가 안 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이 줄어들고 자전거 판이 계속 작아지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용 안 하는데 서울이야 유지가 되겠지만 지방은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100명도 안 지날 것 같은 길을 뭐하러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전거판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서 계속 판이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1,8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기암 자전거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800만원짜리를 타도 2,000만원짜리 기암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인프라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내가 탈 곳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요, 당연히 차도에서 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자전거 생활을 계속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이 판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좋게는 더 늘려나갈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제가 떠들어봤자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관심 갖지도 않을 텐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서울에서만 탈 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안 없어질 겁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지방에 여러분들이 투어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국토 종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점점점 줄어가거나 굉장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심이 아니라 좀 함께 재밌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라이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딩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